최근 텐아시아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마스터로 출연 중인 조항조 전 소속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더불어 최근 황영웅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황영웅은 프로그램 하차를 결심하고 말았죠. 과연 황영웅의 하차로 불타는 트롯맨 사태는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과 함께 조항조의 소속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황영웅의 관계에 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황영웅의 과거 전과와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인데요. 바로 황영웅이 조항조의 소속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였죠. 그러자 황영웅 측은 사실무근이며 소속사는 타인 엔터테인먼트다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 기획사는 법인 등기도 되지 않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혹 관련 수사 요청 민원까지 접수되며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는 황영웅과 관련하여 조항조 및 그의 소속사 우리엔터테인먼트,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 등이 사전에 공모 또는 내정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황영웅의 하차로 불타는 트롯맨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엠넷 프로듀스 101 사태와 닮았는데요. 그 당시 제작진들은 구속되었고 방송사도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일개 오디션 프로그램의 일탈이 방송사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것이었죠. 황영웅 논란으로 심사위원인 조항조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조항조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일로 조항조에게 흠집이 나는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959년생인 조항조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자개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공장에 10분 정도 일하셨는데 직원들이 모두 그의 집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가 술,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일만 마치면 저녁을 먹고 나서 항상 술판과 노래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항조도 친구들을 불러 모아 노래교실을 열고는 노래를 가르쳤는데 당시 아이들이 조항조의 수업을 꽤 열심히 들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밴드를 결성해 아버지 공장 한편에서 밤낮으로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음악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음악은 취미로만 해라. 진짜 풍각쟁이는 안 된다라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쟁업체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 공장 사정이 나빠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성남으로 공장 이전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집안 꼴이 이런데 조항조가 온종일 음악에만 빠져 있었으니 부모님은 정말 근심에 빠지셨고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나자마자 그를 군대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 후에도 조항조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고 결국 그는 1979년 가수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그는 차비는커녕 끼니조차 때우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이모가 물품을 보내왔다며 그의 집에 한 여성이 심부름을 오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미국 교포이자 바로 지금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조항조는 당시 아내의 모습에 대해 살면서 본 여자 중 가장 세련된 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해 연애하게 되었고 이후 아내가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가며 사랑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부유한 미국 교포 집안이었던 아내의 부모님은 귀하게 키운 딸을 미래도 보이지 않는 가난한 가수와 결혼시킬 수는 없다며 결사반대했고 결국 조항조는 가수를 포기하고 아내와 결혼한 다음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의 생활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며 무슨 일이든 하며 노력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왠지 모를 허전함에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한국 방송에서 애국가가 나올 때나 마트에서 라면이라는 한글만 봐도 울컥해질 정도로 향수병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는 여보, 음악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고 말을 했고 조항조는 자신을 그렇게 애타게 했던 건 바로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항조는 다시 한국 무대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민 가기 전 록 음악을 했던 그는 귀국 후에는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하고 싶다며 트로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수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험난하기 그지 없었고 발매한 앨범 2개가 모두 망하면서 그는 5년 이상의 긴 무명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당시 박우철 가수가 부른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이 너무 좋아서 업소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곤 했는데 이 곡만 부르면 손님들이 와서 제목이 뭐예요? 누구 노래예요? 라고 하면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처음 노래를 녹음한 박우철이 3년째 활동을 안 하니 노래가 사라지게 될까 아깝다며 이 곡의 작곡가였던 임종수는 조항조에게 이 곡의 리메이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을 1997년에 녹음했는데 그 당시 갑자기 IMF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그의 노래가 고개 숙인 대한민국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히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PD들의 섭외 쇄도는 물론 술자리라면 어디든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조항조는 30여 년간의 무명 생활을 떨치고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드라마 OST 제의까지 받으며 조항조는 자신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곡을 받고 보니 그 곡은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풍이었고 조항조는 최대한 절제된 톤으로 담담하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그의 곡 사랑찾아, 인생찾아는 다시 한번 대박을 터뜨렸고 이후 조항조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항조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는데요. 부디 이번 황영웅 사태로 조항조에게 큰 영향이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